우리가 이제까지 오성을, 지난 시간까지 오성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번에 십신의 개념이 들어가면은 식상일지라도 사실은 식신의 의미와 상관의 의미가 또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재성도 정제와 편제, 그리고 정관과 편관이란 이런 개념도 또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식신과 상관의 절대적 의미로서는 뭡니까? 절대적 개념은 어떤 끼의 발산, 새로운 거의 추구, 어떤 문학적인 기질, 문학 이런 개념들을 의미한다겠죠. 그리고 육친에 대입한다면 어떤 개념이 들어갑니까? 여성으로 볼 때는 바로 자녀가 되고 아기가 되니까 자녀가 되고, 남자들은 직접 아기를 낳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된다겠습니까? 남자는 어떤 그 제자라든가 부하 직원 이런 개념들을 식신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파생되어 나간 것, 나를 기인해서 바로 나온 다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식신의 개념은 이렇고요. 재성은 지난번 얘기했듯이 재성의 개념은 부친의 개념이라겠죠. 왜 그런지 설명했죠. 재성은 부친의 개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성은 자식 어떤 개념이 들어가고. 자, 그런데 봅시다. 재성이 부친이죠. 그럼 이 재성을 낳아준 건 누구예요? 식상이죠. 그러니까 부친인데 아버지를 낳아준 건 누굽니까? 어머니죠.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의 어머니는 내가 볼 때는 할머니가 되죠. 그래서 식상을 할머니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머니까지. 물론 따지다 보면 계속 사둘의 팔촌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깊게까지 가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건 뭐냐? 암시적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또 이 관성 자체를 봅시다. 관성은 뭡니까? 나를 제어하는 현상이 되죠. 관성. 자, 남자 입장에서 볼 때 관성은 나를 제어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식이 되죠. 근데 이 자식은 누가 낳습니까? 자식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재성이죠. 이 자식의 어머니는 재성이 되고 내 아이의 어머니는 결국에는 내가 볼 때 내 마누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부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죠? 또한 반면에 남자가 볼 때 이 재성은 부친이 될 수도 있고 부인이 될 수도 있다겠죠. 내가 합하는 개념이니까. 부인의 내 아내의 어머니는 뭡니까? 그래서 장모님이라는 개념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모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그 육친 관계를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가면은 또 여기서 또 장모님에서 장모님의 누군누구 이렇게 돌아가다 뭐 의미가 없습니다. 한 단계 정도 선까지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육친을 대입시킬 때는 통상 볼 때 재성에서 우리가 했던 정제는 본처고 편제는 그 본처가 아닌 그 외의 애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대입시키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얘기했듯이 정과 편의 의미는 그냥 정편의 의미는 음양에 다르고 같고, 처음에 간목 기준에서 기토의 개념, 그리고 을목 기준에서 경금의 이런 개념 속에서 형성이 된 것이지 그것이 꼭 좋고 나쁨의 의미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과 편이라는 의미 속에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말 속에 이미 의미가 부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을 정해놓고 나니까 이 말에 또다시 구속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 나중에 그 4대 우상에서 시장의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다. 시장의 우상. 사람들의 말 속에 구속을 받는다 하거든요. 이 말 속에 구속을 받다 보니까 정은 좋은 거니까 마누라 중에서 정은 본처, 편은 나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통변이 얘기가 돼갑니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그냥 그 성 자체, 오성 개념으로서 그냥 그렇게만 주십시오. 왜? 그것은 그 정확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식신과 상관으로 놓고 볼 때 식신의 원 의미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건 뭘까요? 자, 우리가 오성으로 놓고 볼 때 식신 상관은 뭡니까? 식신은 병화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상관은 정화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기준이 뭡니까? 식신 상관이라는 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목이라는 오행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것도 간목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우리가 생략돼서 얘기할 때는 간목을 기준으로 한 거라겠습니다. 우리가 상관의 의미, 식상의 의미가 진정한 식상의 의미로 나타나는 것, 즉 식상의 의미가 강한 것은 병화라겠습니까? 정화라겠습니까? 병화는 식상의 시작, 시간의 흐름상으로 볼 때 식상이 시작되는 거고, 진정한 의미는 정화에서 나타난다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상관의
본 의미는 어디에서 식상의 본 의미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 상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상관에서. 그 얘기는 원래 식상의 본 의미처럼 문학적 기질이 강하고 툭툭 튀는 기질이 강하고 머리가 잘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잘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 식신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들어간 거죠.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병화는 체가 뭐라겠습니까? 을목이죠. 비견겁제를 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겉으로는 식상이지만은 사실은 비견겁제의 특성이 강하다겠습니다. 그것처럼 이 식신은 체가 뭡니까? 이 체는 바로 겁제가 체가 되는 거죠. 비견겁제에서 겁제가. 그러다 보니까 행동적 특성이 강한 겁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식신은 문관이란 얘기입니까? 무관이란 얘기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문관의 현상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무관이란 얘기죠. 그리고 진정한 문관은 상관이란 얘기죠. 즉 식상의 본 의미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은 식신이 아니고 바로 상관이 되는 겁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상관이 식신의 의미를 제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성을 놓고 볼까요? 재성. 재성은 편재가 있고 정재가 있죠. 자, 편재가 있고 정재가 있습니다. 간목을 기준으로 칠 때 무토가 편재에 해당되고 기토가 정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재성의 원 의미가 뭡니까? 재성의 원 의미는 현실감이 상당히 뛰어난 걸 의미하죠. 현실감. 현실감이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인간사의 기본이 되는 게 재성. 처음에 생각하는 게 재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생활하게 돼 있는 것이 가장 기본 패턴이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보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동양의 고전 중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자, 소인과 대인, 군자와 소인을 얘기하는데 군자나 대인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판단 기준이 옳은가 그른가의 판단 기준이 있고 소인배는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가의 기준이 있다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재성이 지나치게 즉 재성은 적당히만 있어도 자기 이익을 챙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강하면은 정말 눈앞의 이익 때문에 큰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변할 수 있는 소지가 강하다고 했죠. 그러나 만약에 재성이 전혀 없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뜬구름만 잡죠. 너무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부터 적응을 못하는 부적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절히 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저 어쨌든 이런 재성의 의미를 놓고 볼 때 재성은 돈을 의미한다겠고 똑같은 조건일 때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번다겠습니까? 재성의 역량이 강한 사람이 같은 조건일 때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다겠죠. 바로 재성 뭡니까? 바로 이 편재나 정재 중에서 어느 게 정말 재성입니까? 여러분 토의 가장 기본이 무토와 기토 중에서 어느 게 가장 기본이 됩니까? 무토는 토의 시작이고 기토는 토의 무르익은 거라겠죠. 즉 그래서 기토가 가장 토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무토는 아직 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뜬구름을 잡는다라겠죠. 뜬구름. 즉 겉으로는 재성의 의미를 즉 가지고 있지만 편재는 겉으로는 재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직 식상의 기질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식상의 끼를 가지고 있는 재성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성, 편재라고 부르는 재성은 고전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의리를 중시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기 멋과 흥치를 안다고 얘기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편재는 멋과 흥치를 압니다. 그래서 꼼꼼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좀 이렇게 베풀어주고 쓸 줄 아는 그런 개념을 갖습니다. 반면에 정재는 정말로 꼼꼼합니다. 그럼 편재하고 정재 둘의 개념이 뭡니까? 편재는 일확천금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편재를 우리 고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유동재산, 큰 재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개념들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확천금을 꿈꾼다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 그게 나오냐? 일확천금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재는 꼼꼼하기 때문에 꼼꼼한 원칙대로 움직여 사는 것이고 편재는 약간 뜬구름을 잡는 식상의 기운이 있다 보니까 식상적, 황당무계한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항상 어디에 갑자기 유전이 나오지 않나 아니면 무슨 이상한 계획들을 세워서 막 떠돌아다니다가 한번 터지면 대박을 터뜨리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 뜬구름 잡다 끝나가는 현상 이런 것들 개념이 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 재성의 본 의미는 뭡니까? 바로 정재가 재성의 본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관성이죠. 관성은 역시 마찬가지 편관이 있고 정관이 있습니다. 제가 편관을 먼저 쓰는 이유는
항상 편이 먼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의 기준이 뭡니까? 항상 간목이나 아니면 어떤 양간을, 양일간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다 보니까 순서 들어올 때 앞에가 편관, 즉 여기가 간목일 때는 경금과 신금이 되겠고 병화일 때는 임수와 계수가 되겠죠. 병편관이. 자, 그래서 이 간목 기준으로 치면 편관이 뭡니까? 바로 경금이 되겠고요. 정관이 신금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관의 원의미라는 것, 원의미는 뭡니까? 카리스마입니다. 누군가를 통제하는 카리스마. 관의 누군가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아니면 절도 있는 것들. 이것은 뭐 어떤 즉 이런 절도 있는 관의 원의미를 편관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정관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 정관이 지금 얘기한 오리지널의 어떤 관의 의미를 절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고 편관은 겉으로는 관이라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뭡니까? 이 체가 정제에 해당되다 보니까 상당히 꼼꼼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의적으로는 둘 다 관은 관입니다. 그래서 편관과 정관이 둘 다 대의적으로 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한다면 공무원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 편관으로 이루어진 공무원은 오직 그들의 생각 속에서 실리와 금전적인 부분에 치우치는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에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형태의 취지되겠고 정관은 어떤 특성을 갖습니까? 정관은 금전이나 실리보다는 이상주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대 통치자 중에서 정관의 성향으로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은 자기 사유재산 축적보다는 어떤 이상주의 실현 쪽에 많이 움직이고 되고요. 그리고 편관의 기질을 강하게 나타난 사람들은 자신의 사유재산 축적에 이렇게 많이, 물론 편관의 기질 자체도 제대로만 구성이 되면은 실리주의, 뜬구름을 잡지 않기 때문에 실리적인 현상이라 국가를 부유하게 하면서 자기도 역시 부유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죠. 이 정관이 제대로 구성된다면은 자기는 청빈하고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체 조직과 국가를 위해서 말하는 어떤 황희정승 같은 사람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분 같은 경우는 관성보다는 인성의 개념이 강하지만 어쨌든 이런 형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정관 자체가 지나치게 잘못 작용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것은 이상주의를 위해서 자기 소신을 위해서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 정치권에서 보면은 아니면 우리 뭐 정치권 말고도 보면은 어떤 자기의 꿈과 이상을 위해서 막 그냥 과격하게 나오는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움직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개념이 정관이 지나치게 잘못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편관으로 잘못될 때는 돈을 밝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정관으로 잘못될 때는 개혁과 그냥 좌충우두라는 자기 고집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아집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것이 관성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정말 관성은 편관입니까? 정관입니까? 예, 정관이 정말 카리스마를 가진 관성이 됩니다. 즉 편관 같은 경우는 관성으로 문제가, 예를 들어 편관하고 어떤 대립이 생겼다. 그럼 편관의 실리로 납득을 시키면 돈 좀 주면서 얘기하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왜? 여기는 싸움을 잘하는 것보다는 실리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나 편관은 정말로 무술이나 이런 거에서 능한 사람입니다. 실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이상주의를 추구하죠. 그래서 편관 같은 경우는 정관 같은 경우는 돈으로 해결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자기 이상과 꿈에 맞춰줘야만 얘기가 되죠. 그래서 관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정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을 볼 때 편인과 정인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정인. 자, 편인과 정인의 개념은 뭡니까? 자, 편인은 바로 임수의 개념이 들어가고 정인은 계수의 개념이 들어가죠. 인성은 뭡니까? 지극한 지식인데 논리적 지식입니다. 현대 사주학이나 기존 개념에서는 목화, 토금, 수를 최고의 지혜로만 봅니다. 수를. 사실은 지혜, 머리 회전이 빠른 건 수가 아니고 화입니다. 화가 더 빠릅니다. 순간적인 머리는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머리 좋은 일간이 뭐라 하겠습니까? 정화일간이라겠죠. 그 다음에는요 무토, 그리고 계수나 간목이 다음 머리가 좋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정화나 무토는 어떤 기준, 즉 여기서 보면은 그 흐름에서 보면은 아직 그 식상의 개념인 정화나 무토는 이제 때묻지 않고 얼마 되지 않고 사회에 대해서 많이 쓴맛 딴맛을 많이 본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객관적 판단 능력은 없고 대신 한쪽으로 받아들인 편파된 지식이 많은 것이 바로 이런 적입니다. 그 식상의 개념이 즉 정제되어 있지 않은 지식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쪽 지식 속도는 빠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재성, 관성을 거쳐서 인성은 이미 쓴맛 딴맛을 다 거친 상태에서 인성 지식이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있는 지식이 되는 거죠. 즉 검증이 되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문학은 뭡니까? 논리가 아니고 어떤 유사, 유추, 연역 어떤 이런 개념이 연상 개념이 들어가죠. 문학은 식상이고 과학은 인성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인성의 전형적인 인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바로 정인이 전형적인 인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음의 수인 개수가 전형적인 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겠죠. 그럼 편인은 어떻습니까? 편인은 겉으로는 인성이지만 아직 내면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바로 정관을 체로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인 줄 알고, 선생은 원래 새님이라고 하죠, 옛날부터. 그래서 원래 인성은 무관이 아니고 문관입니다. 그래서 한 대 때리면 일단 말로는 해결점을 하도 그 순간에 주먹으로 응대를 못합니다. 왜? 우선 첫째 힘이 약하니까. 때리려면 인성과 식상을 때리라겠습니다. 급할 때는. 그런데 이 편인을 갖다 놓고 그 인성이라고 해서 한 대 잘못 줘박았다는 그 다음 순간에 바로 눈팅이 방팅이 된다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편인은 그 내부체가 정관, 즉 무관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는 선생 노릇하고 있지만 실제는 깡패 같은 개념이라겠습니다. 그래서 편인은 무서운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성의 오리지널 전형적인 의미는 정인이 됩니다. 정인.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비견겁제가 나오는데 비견 봅시다. 비견과 겁제라고 합니다. 비견겁제. 비견겁제가 뭡니까? 비견겁제를 보면은 여기에 간목과 을목의 개념이 들어가겠죠. 자, 비견과 겁제. 여러분, 비견과 겁제의 개념을 봅시다. 비견은 원래 비견겁제, 비겁의 원 의미는 뭡니까? 부드러운 의미입니까? 강한 의미입니까? 오행 중에서 가장 강한 건 목과 금이라겠죠. 그 중에서 깡 내지는 어떤 제어하는 기술, 카리스마로 강한 것은 금이 되고요. 근력으로 강한 건 목이라겠습니다. 생동력으로 강한 것은. 실제 오성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은 관성과 비겁성이 무관의 대표적인 건데요. 실제 관성은 카리스마로 강한 것인 거고 어떤 체력적인 면에서 강한다든가 무대뽀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견겁제입니다. 그래서 비견겁제의 원 의미는 지혜가 아니고 무대뽀입니다. 무대뽀 좌충우돌하는 기상. 그런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비견이 갖고 있습니까? 겁제가 갖고 있습니까? 비견은 겉으로는 무대뽀지만 속으로는 정인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겉으로는 목이지만 속으로는 개수, 수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갑돌이는 아주 머리가 좋지 어리숙하게 보면 안 된다겠습니다. 체격이 좋은 것보다 머리가 좋다겠습니다. 진짜 비견겁제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겁제라는 거죠. 음의 인성, 겁제. 바로 을목이 가장 강하다시. 그래서 겁제가 가장 강한 깡패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에 태어난 사람, 을순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이때는 을목에 태어난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눈도 어느 정도 약간 째져 있고 약간 관골도 나올 소지가 있고 성정도 급하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런 단지 뭐냐? 이 겁제는 성미가 급할지언정 악의는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순수한 개념이죠. 왜? 아직 철이 없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철없이 좌충우돌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있는 정관 같은 경우는 카리스마를, 편관이나 전관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산전수전을 좀 아는 현상이 되지만 겁제라는 개념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아무나 두드러 패기도 하고요. 그리고 큰 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겁제입니다. 그래서 근력으로 칠 때 가장 두려운 것, 10관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겁제입니다. 어찌 보면은 정편관보다 더 두려운 게 겁제입니다. 그래서 이 겁제를 가지고 고전에서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겁제를, 그래서 겁제를 보고 통상 상당히 두렵게 쳐서 양인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인물도 칼을 차고 있다 해서 양인, 인성, 겁제. 양인이 왜 생기는지는 바로 이런 이유로 생깁니다. 이런 바로 이 겁제가 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강한 개념. 뻔히 이해하시겠죠? 비견겁제의 원 의미는 겁제에 나타난 것이지 비견은 이미 인성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특성을 잘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 이 편인이 뜬구름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성질이 강하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기존 고전처럼 인성은 무조건 인성해놓고서 편인, 정인을 똑같이 순하게 봤다면 큰일 납니다. 편인으로 이루어진 사주는 반깡패적 기질, 아주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비견으로 이루어진 사주는 비견이니까 강하니까 무슨 힘 이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지혜로운 학자의 명주가 되는 것이죠.